진주만의 수심은 고작 12m. 일본은 영국이 했던 14m보다 2m를 더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진주만과 지형이 비슷한 가고시마만에서 얕은 수심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어뢰를 투하할 수 있도록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채널에서는 진주만 공습에 대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며 전쟁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진주만 공습을 총지휘했던 일본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 대장. 그는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했지만 일본 천황의 결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봉에 섰고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목표로 진주만 공습을 계획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이 컨텐츠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그 후속 컨텐츠로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진주만 공습 유도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2차 대전 전쟁사 중 대표적 음모론의 하나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주만 공습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참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러 일본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바로 그 썰. 과연 진실은 어떤 것이었는지 팩트 중심으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습 유도설이 나오게 된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 진주만의 미 해군 항공모함은 한 척도 없었다. 곧 미국 측에서 미리 공격을 알고 피했던 것 아닌가 라는 의문. 진주만 공습이 벌어진 1941년 당시 세계 해군의 해전 패러다임은 큰 대포를 가진 전함끼리 서로 포를 날리며 싸우는 거함, 거포주의가 대세였습니다. 전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세력과 항공모함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세력 간에 서로 논쟁이 활발했지만 전함 옹호론자들의 입김이 좀 더 강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항공모함의 함재기 수십 대가 날아가 떨어뜨리는 폭탄의 양보다 전함이 발사할 수 있는 포탄의 화력이 더 위력적이다. 또 유지 비용도 전함이 항공모함보다 훨씬 적게 든다. 라고 주장하는 전함 옹호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컸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바다를 온통 누비고 다니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 현대에 와서도 항공모함을 5척 이상 운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1941년 12월 당시 미 해군은 항공모함이 해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항공모함의 잠재력에 눈을 뜬 것은 미국이 아닌 일본 해군이었습니다. 일본은 6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고 항공모함 전대를 구성하여 대규모로 해전에 써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특별히 항공모함에 대해 선전지명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절박했던 이유는 진주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전함은 총 12척. 이 12척의 전함을 갖고 진주만을 들이친다는 것은 그 누가 생각해도 승패가 뻔한 바보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전함들을 끌고 진주만으로 다가가기도 어려웠지만 다가간다고 해도 겨우 12척뿐인 일본의 수상함정으로 훨씬 수가 많았던 진주만에 있던 그 수많은 미 해군 전함들을 상대하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40년 11월 영국 해군의 이탈리아 타란토 공습이 일어났고 일본 해군 지휘부는 이것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은 여기에서 진주만 공격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전함이 아닌 항공모함을 이용하여 공격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잠재력에 눈을 뜨게 된 셈이었습니다. 마치 베르사유 조약의 족쇄를 차고 있던 절박했던 독일군의 구데리안이 기갑부대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전격전을 창안한 것과도 비견되는 일이었습니다. 수상함대의 규모에서 압도적이었던 미국에 대한 가장 가성비 좋은 공격 방법은 오직 항공모함을 활용한 공격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 반면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거함 거포주의, 즉
해전은 역시 전함 위주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공모함의 효과에 대해 일본보다도 개념이 없었던 미국이 항공모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미리 숨겨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진주만에서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항공모함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미 해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해군과 싸우며 축적해온 노하우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주만 당시 일본 해군은 미 해군보다 강력했고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에 잠재력에 대해 일본보다 잘 알지 못했다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 진주만 공습 때까지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 배치했던 함재기는 F-2A 버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함재기의 성능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F-2A 버팔로는 일본 해군이 보유했던 제로센과 하야부사에게 아예 상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이 일본의 제로센을 능가했던 함재기를 실전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태평양 전쟁 중반 이후부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F-6F 헬캣과 F-4U 콜세이였습니다. 따라서 항공모함을 미리 숨겨놨을 정도로 미국이 항모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면 일본보다 뒤떨어지는 함재기를 진주만 당시까지 갖고 있을 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맞을 것입니다. 공습 유도설이 나오게 된 두 번째 이유. 미국은 뛰어난 정보력으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바로 미국의 너무나도 뛰어난 정보력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당시 미국 정보력은 대단했습니다. 진주만 이후인 1942년 6월에 벌어지게 되는 운명의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은 사실상 정보력 때문에 미국이 승리했던 전투였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기 훨씬 전, 심지어 진주만 이전부터 일본의 J-시리즈 암호를 모두 해독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 비밀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축국 동맹인 독일이 당신네들의 암호가 아무래도 뚫린 것 같소. 조심하시오. 라고 일본에게 알려줄 정도였고, 경고를 받자 일본은 암호 코드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변경된 암호 코드까지 모두 해독을 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곧 공격할 거라는 사실뿐 아니라 공격 장소가 혹 진주만일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어디까지나 수많은 첩보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미국에게는 엄청난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어서 미국 스스로도 어느 정보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였기 때문에 진주만에 대한 정보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주만 공습에 얽힌 음모론은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쯤 돼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일부러 당한 게 아니라면 왜 미국은 일부러 당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토록 어이없이 당했던 것일까? 병법에 이르기를 적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 이 말이 딱 맞았습니다. 당시 하와이에 배속된 미 해군 전투함은 항공모함 3척을 제외하고도 전함 9척,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18척, 구축함 54척, 잠수함도 22척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런 막강한 자신의 해상 세력을 일본이 전함으로 들이친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 진주만을 노렸습니다. 미국이 미처 몰랐던 것은 일본이 전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활용해 공격해올 거라는 것이었고, 이것을 예상 못했던 미국은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이 어이없이 당했던 이유는 역시 패전의 전쟁 역사에서 계속 볼 수 있는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눈이 가늘고 찢어져서 비행기 조종을 잘 못한다. 상대를 얕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견이 당시 영미권 등 서방에서 널리 나돌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거의 1년 전인 1940년 11월 11일 영국 해군의 수상 공격대가 이탈리아의 타란토 항을 급습해서
정박 중인 이탈리아 전함 2척을 어뢰 공격으로 격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주만 기습이 정해진 것이 1941년 9월 하순, 진주만 공습의 예정일은 그해 12월. 따라서 일본에게 남은 시간은 단 3개월뿐이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일본 해군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실전 같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타란토항의 수심은 14m였습니다. 그런데 진주만은 이거보다 더 얕은 수심인 12m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이 했던 14m에서 12m로 2m를 더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후치다 미소 비행대장. 그는 진주만 공격 당시 일본 항공대의 총지휘자였습니다. 그와 부하들은 진주만과 지형이 비슷한 가고시마만을 진주만으로 상정하고 어뢰 투하 훈련을 악착같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습니다. 어뢰가 얕은 수심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투하하는 어려운 훈련. 그러나 일본 해군은 3개월 안에 그것을 완전히 해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 역사의 공통된 특징. 그것은 바로 어떤 전쟁이든 공짜로 주어지는, 즉 이유 없는 승리는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암호를 다 해독해서 그들이 곧 공격할 예정이라는 것과 공격의 장소가 진주만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일본 해군의 3개월간의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일본을 우습게 봤던 미국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